안녕하세요, 빌리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플레이션형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형 부채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형 불황은 대부분의 부채를 외국 자본에 의존해 조달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준비통화 국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부채 사이클 초기 경기 상승기에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덕분에 자본이 순조롭게 유입됩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채권과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입니다. 해당 국가에 투자한 사람들은 통화가치와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산시장에서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부채를 늘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신흥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생산성 향상보다는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요. 그 이유는 현지 금융체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데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도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승기를 거치면서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대규모 자산 버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보통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버블 시기에는 통화가 강세가 됩니다. 또한 과도한 국내 소비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버블과 통화 강세, 높은 부채 증가율을 일으켰던 자금 유입이 멈추면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불황 국면에서는 모든 양상이 완벽했던 상황에서 끔찍한 상황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부채와 경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불황을 악화시킵니다. 분식회계나 부정부패 등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이처럼 투자 환경에 문제가 많아지면서 외국 자본이 이전처럼 유입되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시장에는 매수자는 없고 매도자만 남게 됩니다. 결국 경기 하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와 가격 변동을 보이면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변화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하는데요. 위기는 늘 변화의 씨앗이 되어 궁극적으로 새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국가 경제는 바닥을 찍고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자본 도피가 줄어들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경우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환율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인플레이션도 감소하게 됩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1, 2년 정도가 지나면 소득과 소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4, 5년 정도가 지나면 주식 가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형 불황은 많은 부채를 외국 자본에 의존해 조달한 준비통화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통화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준비통화 국가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한다면 통화 수요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통화를 더 이상 부의 저장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준비통화 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인플레이션형 불황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 달리오의 기본금융 템플릿에 대해 공부했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과거 미국 부채 위기와 대응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리온이었습니다.